안녕하세요, 나인입니다. 제가 최근 회사 업무가 너무 바빠서 이번 영상 업로드가 좀 늦어진 점 먼저 양해 말씀드립니다. 요즘 장이 좋아서 다음 기업 분석으로 고려하고 있던 주식들이 다들 올라버려서 이 기업 선정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시 투자 공부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저희 채널 구독하시는 형님들의 수준이 제각각이라 제가 업로드한 영상을 기준으로 그룹핑을 좀 해봤습니다. 최초 유입되신 영상을 기준으로 좀 나눠봤는데요. 물론 이 중엔 예외 케이스인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체로 그렇더라는 이 경향성을 기준으로 분류했습니다. 먼저 C큐브나 주식지표 대입해서 분석하기 영상을 통해서 제 채널에 오신 분들은 아마 저보다 더 고수 형님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주식지표 대입하기 영상도 에코 마케팅을 함께 언급했기 때문에 이 일부 형님들께서는 제 구독자 기준 고급반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으로 최초 유입되셨거나 기존 주주로서 인상가 영상을 처음 접하셨던 구독자 형님들은 이 상급반으로 분류해 봤습니다. 그리고 절대 손이 안 나가는 인상가 매수를 고민하시며 이 본 영상을 처음 보셨거나 주식 용어 이해하기 영상으로 유입되신 일부 구독자 형님들은 중급반 정도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식 용어 이해하기는 현재 조회수가 가장 많은 영상인데 업로드 초기에는 진짜 아무도 보시는 분들이 없으셔서 안타까운 심정이었는데요. 주변에 주식 투자 공부하겠다는 몇몇 지인들께는 이 영상을 완벽하게 이해하시라고 추천해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최초로 시청하신 분들은 초급과 중급이 좀 혼재돼 있을 것 같네요. 다음은 분석 영상 업로드 이후 급등이 나와줬던 태웅로직스와 아직까지 쩔어있는 MPD입니다. 태웅로직스는 급등 이후 부랴부랴 찾아보고 시청하신 형님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그나마 소액의 수익이라도 달성하신 형님들은 초급반, 그리고 고점에 물려 계신 형님들은 물림반이 아닌가 싶습니다. MPD는 바닥에서 평온한 차트를 유지하고 있어서 여기로 최초 유입되신 분들은 주로 이전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아마 초급반과 중급반 비중이 가장 높을 것 같은데요. 이건 제가 업로드한 영상 중에 일부 예외 케이스를 제외하고 구독자 형님들이 최초 시청하신 영상을 기준으로 나눠본 거기 때문에 아래 있는 영상을 보셨다고 해서 막 눈알 파야 되겠다 그러는 분들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초급반과 물림반 형님들을 위해서 주식 투자 공부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일단 제가 업로드했던 첫 번째 영상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작년 초부터 저는 투자 마인드를 완전히 바꿨는데요. 이전에는 저도 단기간에 수익 욕심에 급등주나 테마주를 주로 투자했었습니다. 그 당시 매수했던 바이오 종목 일부는 현재 쓰레기통 계좌에서 마이너스 70%의 손실을 기록하며 이 참회의 부적으로 간직하고 있는데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 종목들도 몰래 물린 주식으로 소개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시장에서 소외되어 있는 종목을 찾아서 매수하고 그 재가치를 찾거나 오버슈팅이 나오면 차익을 실현하는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최근 장이 좋은 영향도 있겠지만 소개해드린 종목들이 예상보다 빠르게 상승하면서 마치 저를 투자 고수처럼 봐주시고 댓글로 주식 투자를 알려달라는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아마 제가 진짜 고수였다면 작년에 철강, 건설, 조선 업종을 제 포트에 잔뜩 담아뒀을 텐데 저는 아직 그 정도 식견이 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작년에 투자했던 대한제강 매매 내역을 보여드리면 이 저의 병신미를 더욱 실감하실 것 같은데요. 작은 비중이었지만 작년 9월에 한 6,000원 후반에 매집해서 7,000원 초중반에 한 10% 수익으로 홀랑 팔아먹은 것을 보실 수 있죠. 지금 대한제강 차트를 보여드리면 2만 원이 넘는 금액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종목을 7,000원에 팔아먹은 이 제 손가락을 잘라야 할지 맷돌에 갈아야 할지 항상 고민인데요. 돌이켜보면 당시 눈에 보이는 실적 대비 주가가 싸 보인다는 단순한 이유로 매수를 하고 그 철강 업종의 큰 흐름이나 미래 가치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최근 철강 업종의 무서운 상승세를 지켜보면서 싼 값에 팔아버린 후에보다는 이 비중이 작더라도 투자하는 기업과 산업에 대한 공부를 하지 않았음을 반성하고 있습니다.
저도 아직 많은 공부가 필요한 죽밥 투자자이기 때문에 이 주린이 분들이 겪고 있는 주식 투자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 어디서부터 무엇을 공부해야 하는지 막막할 것 같아요. 특히 저처럼 차트 매매로 주식 투자를 시작하신 분들이라면 이 기존의 투자 습관을 깨트리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요. 최근 주변 지인분들이 이제 막 주식 투자를 시작하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딱 2019년 초 저의 모습을 보는 기분이었는데요. 주식 공부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물어보면 열의 9은 리딩방에 들어가서 추천받은 종목으로 차트 분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형님의 케이스는 차트 분석 노하우가 주식 투자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생각하는 경우인데 그 주가는 매수자와 매도자의 거래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차트 매매가 아예 틀린 방법이라 할 수는 없겠습니다. 근데 우리 같은 일개 직장인 개미 투자자가 하루 종일 호가창을 모니터링하면서 막 수백 수천억을 굴리는 기관 투자자나 전업 트레이더를 상대로 이길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우리 주변 보통의 주린이들은 차트 보고 가짜로 매수해서 주가가 빠지면 어떻게를 연발하다가 물리고 나면 그때부터 갑자기 지조 있는 장기 투자자로 돌변합니다. 다시 한번 저의 투자 실패 자산을 하나 보여드리면 제가 2014년 7월부터 처음 매매 트레이딩을 시작했던 SPC 3립입니다. 그 당시에 차트를 보시면 이게 말이 되나 싶은 그림이죠. 오르는 말에 올라탔으니 시작은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당시 중국 시장에 진출하며 대표적인 성장 주도주로 각광받던 시기였는데요. 이후 2015년 8월 한 41만 5천 원을 기점으로 시원하게 하락 국면에 접어들어서 현재는 7만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제 본계좌에 매입가 한 11만 8천 원이라는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고 있는데요. 그때는 저도 정말 지독한 주린이었기 때문에 차트만 보고 매매를 했고 찬란했던 과거 주가의 희망회로만 열심히 돌렸던 것 같아요. 제 주변에 유일하게 트레이딩 매매를 해도 되겠다고 느낀 사람이 딱 한 명 있는데 이 친구는 자기만의 투자 기준을 명확하게 공식화해서 기계적인 매매를 하고 있었습니다. 투자 종목을 선정할 때 기대 수익률을 명확하게 구하고 그 비중 10%를 초과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목표 매도가와 손절가를 칼같이 지킨다고 합니다. 이게 확률 게임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명확한 기준을 정하고 이 기계처럼 대응하지 않으면 감정이 섞여서 심리가 무너지고 잘못된 매매를 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기업 본연의 내재 가치에 대한 이해가 없이 단순히 차트 분석 공부만 선행되면 심리가 흔들려서 좋은 수익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특히 예상보다 크게 주가가 하락하면 여지없이 매도 버튼에 손이 가고 그 손실 확정을 하게 되는데요. 투자 대가들은 차트 볼 시간에 사업 보고서 한 줄이라도 더 보라는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인지 또 다른 친구 한 명은 재무제표 공부를 열심히 하더라고요. 저도 그 박 회계사의 재무제표 분석법이라는 책을 이북으로 구매해서 좀 봤었는데요. 근데 이 친구의 문제는 이걸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처럼 회계사나 경영 전공자가 아니라면 이 재무제표 공부 자체가 재미도 없고 힘들기만 할 것 같아요. 단순히 각 항목의 의미를 이해하고 외우기보다는 각 항목들을 이 본인이 투자하고 있는 기업에 대입해 보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재무제표의 모든 항목을 온전히 이해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투자에 필요한 여러 가지 중요한 항목들은 여러 기업의 사업 보고서를 살펴볼 때 대입하면서 읽는 습관을 들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체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재무제표 분석을 학습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공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너무 재미없고 지겨운 분야라서 쉽게 포기하지 않도록 그 실제 기업에 대입해보고 PER이나 PBR처럼 주가와 연계된 지수를 직접 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주식 투자 공부를 꾸준히 한다면 나중에 하락장이 오더라도 크게 잃지 않는 바른 투자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무턱대고 재무제표를 공부하면서 힘들어하는 친구에게 그 책 한 권을 추천해 줬습니다. 피터 린치가 쓴 전설로 떠나는 월가의 영웅들이라는 책인데요. 워낙 유명한 책이라 상급반 이상 구독자 형님들께서는 이미 보셨을 것 같은데
저도 주식 공부 방법을 잘 몰라서 한창 헤맬 때 선배 투자자분께서 이렇게 추천해줘서 정독했던 주식 관련 서적입니다. 진짜 주식 공부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라면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추천해주신 선배들에 의하면 이 책은 주린이 때 읽어도 좋지만 이 투자 업력이 쌓인 뒤에 다시 읽어봐도 새로운 인사이트를 얻으면서 마인드를 재정립하게 된다고 하니까 꼭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하냐는 질문에 대한 저의 답변은 기업의 미래 가치를 명확하게 판단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SPC 삼립의 투자 사례에서 그 당시 저는 기업의 과거 시장 가치에 매몰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작년에 투자했던 대한제강은 기업의 현재 내재 가치만 고려했던 거죠. 그나마 최근 유튜브 영상으로 공유하는 종목들은 근미래 기업의 가치를 예측하기 위해서 과거와 현재를 분석하는 훈련의 과정인데요. 아마 투자 선배님들이 보시기에는 많이 미숙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주식 투자를 공부하고 계신 구독자 형님들께서도 저뿐만 아니라 누군가 추천하는 종목을 무턱대고 따라 사기보다는 본인 스스로의 관점에서 비판적인 사고를 좀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스스로가 좋은 종목을 발굴해보는 습관을 길러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당장 이해가 안 되더라도 증권사에서 발행하는 기업과 산업 레포트를 꾸준히 읽어보시고 애널리스트의 목표가를 단순히 이렇게 수용하기보다는 어떠한 근거로 이 목표가를 산출했는지 찾아보시면 우리도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투자하는 기업의 미래 가치를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도 아직 한창 공부해야 하는 주법 투자자이기 때문에 관련 내용들을 완벽하게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이러한 내용들을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